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 이 주제를 먼저 골랐냐면요. 그 요즘 아포칼립스에 대한 그런 문학 작품이나 이제 미디어, 어, 영상 매체들이나 그런 데서 많이 소재로 삼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개봉한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놨고, 물론 그 아포칼립스가 왜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아포칼립스라는 게 지금 요즘 들어서 새로 나온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최소한 잘못 이야기를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봤는데,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엔 뭐 이제 어 원래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9권, 27권 그렇게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에서도 뒤쪽에 있는 신약에서도 그 신약의 27권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한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됐다라는 게 이제 세상의 끝날을 계시했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다라는 느낌으로 아포칼립스를 종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게 이제 종말 세계관이라는 건데,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아시겠지만 좋은 의미로 세상의 끝이 아니고 다 망해버렸다, 폭삭 망해버렸다라는 뜻의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말을 어떤 방식으로 망했느냐,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망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말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일반적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AI가 인류를 지배했다가 이제 결국엔 싹 다 같이 망해버렸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AI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아포칼립스보단 디스토피아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포칼립스에서 또 이제 좀비가 나타나서 세상이 싹 다 망해버렸다라는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질병으로 가는 경우도 이제 좀비 쪽이랑 비슷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 싹 망해버렸다라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비랑 이제 했으면 이제 핵전쟁 시나리오도 있어요. 핵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싹 다 망해버렸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네, 혹은 뭐 이제 혹성 뭐 이제 외계에 침공을 받아버렸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많이 유행하는 거는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랑 핵전쟁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특히나 그 좀비나 이제 괴생명체 같은 그런 인간과 이제 대비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혹은 이제 그 기후 변화도 조금씩 다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아포칼립스와 디스토피아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외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아포칼립스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 열차라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상 그 아포칼립스가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은 디스토피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아포칼립스는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그 문학 작품이나 그런 이제 세계관을 짤 때,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만들 때 고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다들 이제 뭐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이제 끝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물론 이제 드라마로 만들기에도 뭐 뭔가를 극복해서 난 이걸 해냈어, 그런 이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극복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극복을 한 내용이 있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 이제 생활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작품에 대한 이런 긴장감을 일으키는 유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긴장감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제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아포칼립스가 이제 됐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포칼립스에서
개인적인 아포칼립스가 온 작품도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뿌리는 그쪽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영화로 보면은 소우 아시죠? 이제 직소라는 이제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악당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이제 서로 이제 죽이거나 뭐 죽고 죽이거나 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장치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붙인다라는 점에서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도 아포칼립스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우는 그 각 방에서 이제 퍼즐이나 이제 서로 경쟁적인 요소를 통해서 생존 욕구를 자극시켰다면,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는 그 방의 사이즈가 전 세계로 확대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는 유난히 요즘 더 많이 다뤄지는 듯한 경향이 있어요. 아포칼립스가 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아포칼립스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인터넷을 찾아봤었는데요. 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 아포칼립스에서는 이제 세상이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마음껏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포칼립스는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회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몇백 명 만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더 극단적으로 가서 몇십 명 수준으로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세상에 우리 집단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같은 집단만 있기에는 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우리 집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생존자 그룹이 있더라라는 경우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아포칼립스에서 보면은 꼭 이제 그 재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싹 다 망해버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 죽고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뭐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마트 창고 돌아다니면서 보존식 먹다가 그렇다가 늙어 죽으면 될 거예요. 뭐 외로움도 있겠지만 이제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럼 오히려 그런 요소가 있는데, 혼자 살아남은 게 확실하다라면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보겠죠. 그런데 오히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포칼립스 뭐 소설 뭐나 그런 작품들,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그런 작품들에서 나오지만, 아포칼립스에서 오히려 무서운 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포칼립스라고 해도 거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정치 체계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 걸음씩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힘이 보이는 주먹이 가깝다고 하죠. 근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이 있는 주먹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지배자가 되는 그런 요소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포칼립스가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진인지 뭔지 싹 다 붕괴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 아파트 한 채가 살아남아 있는 건데, 그 영화를 얼마 전에 와이프랑 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나름 요즘 이런저런 이제 인터넷 소설들을, 웹소설들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다룬 작품들이 꽤 돼요. 아니면 이제 서로 서바이벌 경쟁 구도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해를 끼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그럴 각오를 안 했으면은 반대로 죽을 위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여튼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집주인에 스포일러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한 그걸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모든 이제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주먹은 가깝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집단의 힘, 실제 정치를 많이 비판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현실에 많이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는 세상이 싹 다 망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주인공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싹 다 망했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거기서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시청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사실 초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도 잘 살았고 세상이 무너지고 나서도 잘 살았어. 라는 이야기면은 공감이 안 되죠. 네, 그러고 오히려 나는 힘들었는데 극복해냈어 성취감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역으로는 상당히 많이 없어요. 원래 나는 잘 나가는 재벌 2세였는데 아포칼립스가 일어나서 쫄딱 망했고 그래서 빌빌거리면서 살았어도 이제 서사적으로 재미가 없는 구조. 예를 들어 그런 이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특히나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어, 그쵸? 그 킹덤 같은 경우에도 네,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킹덤 이제 한국판 좀비 드라마였죠? 영화 아니었죠. 네, 드라마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도 세상이 다 망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거기도 이제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상당히 이제 그래픽도 손을 봐야 되고 이제 분장도 필요하고 어설프게 하면 이제 좀 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예산적, 기술적 그런 한계점이 많이 봉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 예산을 많이 써는 이제 대규모 영화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토피아나 이제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세계관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소설이나 그런 이제 큰 돈 들지 않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어렸을 때 상상만 하던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포칼립스에서는 평범하면은 또 그냥 생존기가 돼버리고 재난 영화가 되어버리는데 사실 재난 영화도 아포칼립스라고 보기도 충분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한계로 이제 실현을 못하고 있던 것들도 실현하기가 점점 쉬워져요. 옛날엔 특수효과 예를 들어 폭발을 일으키려면은 직접 화약을 터트려야 되는 시대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세트장을 만들고 터트려도 되고 그리고 세트장을 진짜 리얼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예전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으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이제 티가 났었는데 요즘은 티가 안 나게 잘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터트리진 않겠죠. 그렇게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어떤 거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포칼립스라는 게 상당히 힘든 세계관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포칼립스라는 면이 나를 제외한 주변의 상황이 리셋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도 아포칼립스랑 좀 비슷한 세계관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나 말고 나는 이제 다른 주변의 상황이 리셋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상 실제로 내가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하면은 이제 소설이나 이제 영화나 뭐 그런 드라마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제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는 거지 사실상 현대인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포칼립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캔 같은 걸 어떻게 따는지를 안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원시인들이 훨씬 더 이제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특이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생존에 있어서는 이제 원시 시대에 있으신 원시인들이 훨씬 더 생존에 적합하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중세시대로 가서 지구는 둥급니다라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 듣다가 이제 종교재판 걸려서 죽죠. 그리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자석을 구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조그만 발전기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수준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참 규모를 키우면은 될 수 있겠지만 거기 혼자 똑 떨어졌는데 누가 투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드코어 고생길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공학자들이나 이제 공돌이이신 분들, 공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공학적인 지식이 없이 사상만 가지고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 그런 경우에 있으면은 오히려 더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가능성만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포칼립스가 요즘에 특히나 작품들에 많이 나오고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그만큼 그런 이제 영상 매체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아포칼립스라는 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아포칼립스를 만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청난 블록버스터급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드라마가 대부분의 주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드라마랑 이제 감동, 로맨스 쪽이. 그런데 그런 쪽도 이제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이제 만들기가 비교적 저예산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연기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이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된 배우들을 두고 이제 예산만 투여하고 기술만 투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래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상이 망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야 아포칼립스 영화도 잘 나오고 이제 뭐 드라마도 잘 나오고 그러겠는데요. 하여튼지 간에 이제 우주도 나오고 이제 종말도 나오고 뭐 천국 지옥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다음엔 어떤 세계관이 나올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도 나오긴 했지만 점점 그렇게 게임적인 요소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몇 년 전에 몇십 년, 십몇 년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게임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능력치가 나오고 이제 띠리리릭 하면서 이제 레벨이 몇이고 막 그렇게 나오는 그런 세계관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르는 거죠. 이제 레벨이 어떻고 뭐 어쩌고,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서바이벌이나 그런 눈에 딱 보이는 이제 생존 게임 같은 식으로 모험, 탐험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이제 제 때만 해도 이제 바람의 나라부터 시작된 레벨업 개념이 점점 익숙한 세대들이 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이제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등급을 나누는 이제 초능력적인 것도 많이 나오죠,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이 이미 나왔고, 드라마랑 영화는 아직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였죠? 사실 한국에서 영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점점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현실로 접속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 과도기적, 그 중간 느낌적인 게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이제 아포칼립스랑 이제 그런 디스토피아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좀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매트릭스도 있다고 봐요. 네, 디스토피아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멸망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장악당했다라는 느낌이니까, 행복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디스토피아로 이제 꼭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점점 예산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올 것이고, 요즘 뭐 웹소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어, 뭐 그럼 이제 세상에 불만이 많으니까 때려 부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건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다 힘듭니다. 아포칼립스는 오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다들 생고생이에요. 네, 하여튼지간에 그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네, 이제부터는 20분 정도로 이내로 끊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30분으로 일단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데, 10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분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은 것 같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로 줄여보고, 좀 더 압축하는데 좀 이제 괜찮은 이제 이제 능력이 생겼다. 내가 좀 더 핵심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제 10분대로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있는 편에 비해서 네, 시간을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이 전체적으로 빨라졌는데요. 근데 다음부터는 좀 이제 좀 에, 어, 어, 느린 템포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빨랐어요. 네,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75배속이나 0.5배속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